안녕하십니까. 라이프 코디네이터 황은배입니다. 꿈의 직업찾기 학습과정은 이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습과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꿈의 직업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의 직업을 못 찾는 이유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관심사, 재능, 성격에 기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관심사, 재능,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점인 스윗스팟에 존재하는 일이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윗스팟에 존재하는 일을 자신의 직업으로 만들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꿈의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꿈의 직업 찾기 학습 과정은 이 스윗스팟을 정조준하겠습니다. 자신의 관심사, 재능, 성격 등을 알아보고 자신이 궁극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하려는 일의 목적을 찾아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신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 나의 인생 곡선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신의 인생의 굴곡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 보입니다. 인생에서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그려서 한 장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강력하게 기억되는 이정표들을 찾아냅니다.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다거나 반환점이 되었던 순간들을 나열해 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의 이정표들을 인생 곡선에 표시하고 각각의 선으로 연결해서 꺾은 선 그래프로 만들어냅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 곡선이 완성되었습니다. 행복하고 힘들기도 했던 자신의 인생 굴곡이 한 장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완성된 자신의 인생 곡선에서 자신이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꼈던 상위의 사건들을 나열하고 그 순간에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서술형으로 기술합니다. 다음은 삶의 수레바퀴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나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8가지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이 8가지 주제는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가지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로 정하면 됩니다. 8가지 주제가 작성된 수레바퀴에 주제별로 자신의 관심 정도에 따라 색을 칠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의 색을 다 칠하고 나머지는 그와 상대적인 면적의 색을 칠하면 됩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수레바퀴의 빈 카드를 제시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상대방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색칠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2개의 카드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작성한 카드를 보여주고 자신과 상대방이 작성한 수레바퀴를 보면서 차이점에 대해 의견을 나눠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꿈의 직업 찾기 다이어그램에 인생 곡선과 삶의 수레바퀴에서 찾아낸 자신의 관심사를 정리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인생 곡선으로 돌아가서 인생 곡선의 상위 지점들에서 자신이 발휘했던 능력들을 찾아냅니다. 화면에 보이는 리스트가 자신의 재능을 정리하는 재능 리스트입니다.
재능 리스트는 6개의 열, 각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생 곡선의 상위 지점에서 찾아낸 자신의 활동들을 참조해서 재능 리스트상의 항목들을 체크합니다. 일치하는 항목이 없으면 가장 비슷한 항목을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능 리스트의 각 열에 대해 합계를 구해줍니다. 재능 리스트 작성 결과를 가지고 가장 많은 활동, 가장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직업으로 삼고 싶은 일들을 정리합니다. 이제 꿈의 직업 찾기 다이어그램에 재능 리스트 작성 결과를 참조해서 자신의 재능 부분을 작성합니다. 자신의 성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홀랜드는 개인의 성격에 따른 직업을 6가지 대표적인 성향으로 분류했습니다. 자신의 성향 분석은 홀랜드의 6가지 성향을 따라 작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성향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취성의 특징은 조직의 목표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앞장을 서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리더십과 설득력이 강하나 탐구 및 조사를 요구하는 일에는 맞지 않습니다. 사회성의 특징은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발전시키며 도와주고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과의 상호 교감이나 교육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현실적인 직업이나 그러한 상황에서 요구하는 활동에는 자신이 없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성의 특징은 예술적 양식이나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술적, 언어적, 음악적 감각이 탁월하지만 틀에 박힌 활동이나 전통적인 작업은 피하려고 합니다. 현실성의 특징은 도구나 기계, 동물과 함께 일하거나 야외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기계적이고 육체적인 감각에 탁월하지만 사교적인 직업과 상황은 피하려고 합니다. 관습성의 특징은 체계적인 구조 아래 데이터를 정리하고 처리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사무적이고 전산적인 기술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호하고 자유롭고 구조화되지 않은 직업과 상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탐구성의 특징은 물리학적, 생물학적, 문화적 현상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선호합니다. 과학적이고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지만 모험이 요구되는 일은 되도록 피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성향을 찾아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능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서 재능 리스트 상의 색상별 열의 합계 숫자를 홀랜드의 6가지 성향에서 같은 색상의 성향에 표시를 합니다. 홀랜드의 6가지 성향 중 숫자가 가장 큰 부분이 자신의 핵심 성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비슷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성향이 한 방면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성향별 선호하는 직업들을 참조하게 되면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방면에 직업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성격 진단은 화면에 보이는 성격 진단표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성격 진단표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12개의 단어를 선택합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 12개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선택한 단어와 자신이 선택한 단어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을 형성해 봅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여러 사람과 반복해서
성격을 진단합니다. 대부분은 서너 명 정도를 반복하면 자신의 성격을 진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성격을 진단할 때 자신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해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신의 핵심 성향과 성격 진단표를 정리해서 꿈의 직업 찾기 다이어그램의 성격 부분을 작성합니다. 이제 자신의 관심사, 재능, 성격까지 꿈의 직업 찾기 다이어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어떤 방면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은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관심도나 재능, 성격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의 직업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만족감을 주게 되는 꿈의 직업을 찾기 위해 자신의 스윗스팟을 찾았고 자신의 스윗스팟에 근접한 방면의 직업들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근거리에서 자신의 꿈의 직업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꿈의 직업을 만들기 위한 탐색 과정으로 성공을 상상하는 커버 스토리 쓰기, 꿈을 찾아내는 3가지 질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등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 종사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커버 스토리 쓰기는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매스컴의 특집 기사로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커버 스토리 쓰기는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일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지를 스토리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술한 내용들은 꿈의 직업으로 자신이 이루고 싶어 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은 꿈을 찾아내는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이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의 기억들입니다. 인생 곡선을 다시 돌아보고 최고의 순간에서 느꼈던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의 롤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이유나 롤 모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표현해 봅니다. 마지막 질문은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지입니다.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자신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자신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친척으로부터 200억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1년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음에 1년 동안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곳을 찾아서 100억을 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당신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두 번째에 당신은 어디에 기부하겠습니까? 또 임무 완수 후 당신은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의 답은 현실에서 자신의 제약상을 없애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질문의 답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직업으로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목적 기술서로 작성합니다. 목적 기술서에는 활동, 사람, 도움을 기술합니다. 나는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꿈의 직업에 대한 목적 기술서는 꿈의 직업으로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를 기술하는 것으로 자신의 꿈의 직업을 실행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꿈의 직업에 대한 목적을 기술한 것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나침반을 만든 것이고, 목적을 만들면 자신의 일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신의 꿈이 성장과 더불어 변화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목적도 변화되고 진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목적 기술서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의 직업을 찾는다는 것은 목적을 만들고 그 목적을 나침반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코디네이터 황은배였습니다.